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챕터 3 GPS 데이터 수신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챕터 3에서는 M8N GPS의 UBX 메시지를 수신받아서 분석해보고 우리가 정의한 구조체 변수의 파싱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u센터 없이 FC에서 직접 M8N 내부 설정까지 하도록 설정 코드도 작성했었죠.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는 175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고요. 챕터 3 GPS 데이터 수신은 11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신할 때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서 이 시간 계산하는 데는 뺐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에 DMA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예 CPU 자원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CPU가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에서는 DMA를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 나중에 챕터 7 이 부분에서 무선 데이터 송수신할 때 기체 상태를 송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어쩌면 DMA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사용하게 되면 DMA가 뭔지에 대해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두 챕터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총 190 마이크로섹 정도가 소요됐고요. 전체 모든 과정이 1kHz로 동작하기 위해서 아직은 여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FSIA-6B 수신기 데이터를 받아오고 또 책섬 검사하고 파싱하는 거에 대한 시간 계산을 나중에 또 해볼 거고요. 이번 챕터에서 할 게 챕터 3이랑 비슷한 내용이어서 아마 챕터 3에서 걸렸던 이 시간이랑 좀 비슷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챕터 4의 시작이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플라이스카이사의 조종기랑 수신기를 사용할 건데, 이 조종기 내부 기능들을 설정하는 방법이랑 또 수신기랑 바인딩하고 조종기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iBus라는 시리얼 방식으로 받아올 거고요. 이 시리얼 방식이 PWM이나 PPM 방식보다 장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수신기 대부분이 이 시리얼 방식을 지원하죠. 시리얼 방식이 업체마다 또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난 챕터에서 M8N GPS 할 때 했었던 UBX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어떤 시리얼 프로토콜이든 다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플라이스카이사에서는 iBu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리시버에서 FC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요. 후타바나 FR스카이사는 Sbu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업체들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확실히 이해해 두시면 나머지도 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 수업에서 사용할 플라이스카이사의 FSI6 송신기를 설정하고 FSIA6B 수신기랑 바인딩도 하고요. 그럼 그 후부터는 조종기를 조작하면 그 데이터가 수신기의 PWM이나 PPM 혹은 시리얼 방식으로 출력이 될 건데, 그 중에 저희는 시리얼 방식인 iBus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UART 통신으로 받아오는 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흐름의 기본 개념은 이 조종기에서 키들을 조작을 하면 그 데이터가 무선으로 이 수신기로 전송이 되고요. 수신기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다시 FC로 전송을 해주는데, FC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보통 PWM이랑 PPM이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방식이고 요새는 시리얼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리얼로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요. 이게 제 수업에서 사용할 FSI6 송신기고요. FSIA6B 수신기입니다. 이 송신기, 수신기 세트가 가격도 저렴한데 웬만한 기능은 다 갖추고 있어서 입문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수신기 중에 이렇게 FSIA6B처럼 뒤에 B가 붙어있는 모델이 시리얼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냥 FSIA6도 있어요. 근데 그건 PWM이랑 PPM만 출력되는 모델이에요. 시리얼 출력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제 수업에서는 시리얼로 데이터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그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제 수업 내용으로는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구매하실 때 반드시 이 모델명에 유의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이제 각각의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먼저 FSI6 송신기는 총 10개 채널 중에 6채널 데이터를 출력해주고요. 통신 주파수 대는 ISM 대역인 2.4GHz대를 사용합니다. 대역폭은 500kHz라고 되어 있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 수업에서는 다 설명드릴 순 없고 필요한 기능들만 설명드릴 겁니다. 배터리 전압이 또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송신기랑 수신기 전압이 각각 따로 표시되고요. 이 송신기는 AA 건전지 4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통신거리가 매뉴얼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가양 비행장에서 드론 비행 테스트 하면서 통신거리 테스트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한 200-300m 정도까지는 통신이 잘 됐었고요. 더 멀리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 환경에선 할 수가 없었어요. 하려면 한강을 넘어서 가야 돼서. 근데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장애물이 없는 뻥 뚫린 환경에서 2km까지 통신이 된다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까지는 통신이 될 것 같진 않고 한 400-500m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200-300m 내에서 비행하시길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까운 데서 비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멀어지면 이 드론을 눈으로 보고 비행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10채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역시 안 해봤는데 10채널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가성비가 되게 훌륭한 거죠.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FSI6 펌웨어 업데이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식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플라이스카이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롤백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진 않았고, 잘못돼도 제가 책임지진 않으니까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최악은 이거 다시 구매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수업에서는 6채널, 기본 6채널 출력이 되는데 그 6채널만 가지고 사용할 거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돼요. 이 FSI6 송신기는 조종기 스틱이 좌우가 각각 2채널씩 4개 채널이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스위치 A, B, C, D, 그리고 가변저항 A, B 6개 채널 해서 총 10개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이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키가 10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6개에 대한 정보만 수신기로 보내줍니다. 좌우 스틱이 각각 2채널씩 4개 채널을 고정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6개 채널 중에 2채널이 남죠. 그 2개 채널을 이 위쪽에 있는 스위치나 가변저항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스위치 A랑 스위치 C를 사용할 거고요.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개 채널 중에 6개 정보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10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FSIA6B 수신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수신기는 PWM, PPM, 시리얼 이렇게 3가지 방식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핀을 보시면 PWM이 출력되는 핀이 6개가 있고요. 이 PWM 방식은 각각의 채널이 물리적으로 별도의 핀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6채널이라 6개의 핀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PPM이 출력되는 핀이 1개 있습니다. PPM은 하나의 핀으로 여러 채널의 정보를 다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이라 이 하나의 핀으로 6채널 정보가 다 나와요. PPM은 출력을 온오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본 오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로 출력되는 핀이 또 하나 있고 이건 UART 방식으로 출력됩니다. 프로토콜의 이름은 iBus고요. 이 프로토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의 동작 전압은 4에서 8.4V 사이고요. 저희는 BEC에서 나온 5V 전압을 이 수신기의 전원으로 사용할 거고, iBus의 출력 주기는 7.5ms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당 한 133회 정도 데이터가 수신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failsafe 기능이 있는데, 통신기에서 failsafe 기능을 설정을 해두면 연결이 끊겼을 때 데이터가 좀 바뀌어서 출력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송신기랑 수신기 연결이 잘 돼 있는지 혹은 끊어졌는지를 FC가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건 안전이랑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번 챕터의 맨 마지막에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신기의 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부분이 플러스 전원 부분이고 검은색 네모 쳐져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 핀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네모 쳐져 있는 이 6개의 핀이 PWM이 출력되는 핀이고요. 만약에 PPM 출력을 활성화시키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첫 번째 핀에서 PWM 신호가 아닌 PPM 신호가 출력돼요. 기본 PPM 출력은 꺼져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이 송신기랑 바인딩 할 때 사용되는 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핀인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이 아이버스 데이터가 출력되는 시리얼 포트고요. 그리고 보라색 이 센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핀이 이건 아마 조종기로, 그러니까 송신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시리얼 포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안 써본 기능이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조종기의 설정을 좀 바꾸면 FC에서 송신기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신기랑 FC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UART 채널은 UART 5번을 사용하고요. 수신기는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는 2.54mm 4핀 커넥터로 나와 있어요. 이 각각의 핀 기능은 F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부터 그라운드, 그리고 5V, 그리고 FC 입장에서 RX, TX 이렇게 되어 있고, RX는 D포트 2번 핀, 그리고 TX는 C포트 12번 핀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UART 파라미터는 수신기의 파라미터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수신기는 오른쪽 위 이 3개의 핀을 사용할 거고요. 이 3개의 핀은 왼쪽부터 그라운드, 플러스 전원, 시리얼 출력 핀입니다. 그래서 수신기랑 FC 연결하실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FC는 수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만 할 거라서 이 FC의 RX 핀만 사용하고 TX 핀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선 연결하실 때 반드시 이 순서 주의해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피메일 투 피메일 점퍼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수로 전원 반대로 끼시면, 이 플러스랑 그라운드 반대로 끼시면 갑자기 3A 정도의 전류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끼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수신기가 바로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FC의 이 맨 오른쪽 핀은 연결하지 않았죠. 이제 송신기를 설정하고 수신기랑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송신기의 펌웨어 버전 확인이랑 공장 초기화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신기 전원을 켜시고요. 지금은 바인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전원을 켜시면 TX 배터리가 이렇게 게이지로도 표시되고 또 수치로도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이건 송신기 전원의 배터리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K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메뉴 옵션으로 들어가고, 메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 먼저 왼쪽에 있는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OK 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운 키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펌웨어 버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OK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버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수신기의 버전은 2.0 버전이고, 그리고 업데이트, 릴리즈 데이트가 2017년 8월 16일인 것 같습니다. 저랑 버전이 달라도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이제 공장 초기화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캔슬을 누르시고요. 그럼 뒤 메뉴로 돌아오고, 밑으로 좀 더 내리시면 팩토리 리셋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OK 선택하시고 OK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진짜로 공장 초기화를 할 거냐 물어보는데 Yes, No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Yes 선택하시고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고주파의 비품이 한번 들리는데 이게 설정이 적용됐다라는 말이에요. 공장 초기화가 됐단 말이죠. 공장 초기화를 잘 하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가 있다면 바인딩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장 초기화를 한 후에 하나씩 설정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신기랑 수신기 바인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기랑 수신기 전원을 다 꺼주세요. 송신기 전원 끄시고 수신기는 지금 전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오른쪽 이 사진처럼 BVCC 포트에 동봉되어 있는 이 바인딩 점퍼 케이블을 여기에 꽂아주세요. 그 후에 이 수신기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수신기에 이 바인딩 점퍼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맨 위쪽이죠.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꽂으신 후에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수신기의 LED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가 바인딩 모드로 진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신기는 지금 바인딩 모드로 진입한 거고, 이제 송신기를 또 바인딩 모드로 진입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왼쪽 밑에 있는 이 바인드 키를 누르신 채로 전원을 켜시면 돼요. 자, 누르시고 전원 켜시면
지금처럼 바인딩 OK라는 메시지가 뜨고 지금 바로 바인딩이 끝난 거예요. 바인딩이 되면 이렇게 LED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그 빠르게 깜빡거리던 게 멈췄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말은 송신기랑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송신기 화면에 보시면 RX 배터리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건 이 수신기의 전원 배터리, 그 전원 전압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됐으면 이 바인딩 커넥터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전원을 끄시면 이제 수신기 LED가 아까랑 다르게 느리게 깜빡거리고 있죠. 지금은 송신기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 송신기 전원을 켜면 한번 바인딩 해두면 그냥 바로 그 다음부터 알아서 잡혀요. 자, 이렇게가 바인딩하는 방법이고요. 바인딩할 때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송신기를 먼저 바인드 모드로 진입하고 수신기를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채널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이 각각 두 채널씩 총 4개의 채널을 사용하고요. 모드는 기본 모드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 2는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이 채널 1, 세로 방향이 채널 2,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이 채널 3, 가로 방향이 채널 4고요. 이 모드를 바꾸면 이 왼쪽 스틱이랑 오른쪽 스틱의 가로 세로 방향의 채널 넘버가 바뀝니다. 이제 이걸 확인하시려면 다시 OK 키를 길게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시스템 셋업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리시면 스틱 모드라고 있어요. OK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모드 2로 돼 있죠. 여기서 업다운을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드 3, 모드 4까지 있고요. 각각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 채널 할당되는 위치만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이 각각 2개씩 총 4개 채널을 사용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 모드 2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 모드를 바꿔도 어차피 나중에 그 코드 작성할 때 그때 또 코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틱의 모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6개 채널 중에 2개 채널이 남았죠. 그 나머지 2개 채널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OK 키를 길게 누르시고 메뉴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펑션 셋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K 하시고 밑에 있는 이 aux 채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OK 누르시면 기본 VRA, VRB 이렇게 2개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 위에 있는 가변저항이죠. 이거를 할당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채널 5는 이 업다운 키를 누르시면 이제 할당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5는 스위치 A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6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OK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채널 6이 선택됐고 다시 업다운 키를 눌러서 스위치 C로 할당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다 됐으면 OK 하고 설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OK 키를 누르면 이 채널 선택하는 게 바뀌어요. OK 키를 길게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고 캔슬을 그냥 누르면 취소되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때 캔슬 키를 길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캔슬 키를 길게 누르면 이제 그 고주파 비품이 한 번 들리고 뒤로 넘어오는데 다시 OK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설정이 저희가 한 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송신기 설정할 건 이게 끝이고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것저것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정 다 끝나고 이제 이 강의 맨 마지막에 제어 코드까지 다 짜고 난 후에는 설정 바꾸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비행할 때는 조종기 채널 설정을 바꿔버리면 조종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로틀 키를 움직였는데 요가 회전한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널 설정은 한번 해두면 바꾸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설정한 것들이 잘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K 키 길게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시고 오른쪽 펑션 셋업으로 들어가시고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당된 6개 채널의 조작량이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이 채널 1이죠. 그래서 가로 방향의 스틱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채널 1에 이 그래프가 바뀌는 게 보이고 세로 방향이 채널 2고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이 채널 3이고요. 그리고 가로 방향이 채널 4죠. 그리고 이제 채널 5, 6은 지금 스위치 A랑 스위치 C로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A를 조작하면 채널 5의 값이 바뀌겠죠. 이렇게 조작하면 채널 5의 값이 바뀌고요. 스위치 B는 할당이 안 돼 있어서 할당 안 돼 있는 것들은 조작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위치 C가 또 할당돼 있으니까. 근데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린 거, 중간, 밑으로 내린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이 중간 상태고, 지금이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조작한 대로 채널 6의 그래프가 바뀌고 있고, 또 스위치 D는 할당 안 돼 있으니까 바뀌는 게 없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설정한 것들이 잘 적용된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설정했으면 아이버스로 이 조작한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FC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해 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이 송신기 전원을 킬 때 스로틀 스틱이랑 이 모든 스위치들의 위치가 기본 위치로 돼 있어야지 수신기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본 위치가 아닌 상태로 이 송신기 전원을 키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연결이 안 돼요. 기본 위치는 모든 스위치가 다 맨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스로틀은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 제가 스로틀을 약간 높여 놓은 채로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켰더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고 부저 소리가 들리면서 수신기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LED가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스로틀을 원래 위치인 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더니 이제서야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고요. 다시 전원 끄고 이번엔 스위치 A를 맨 밑으로 내려놓은 채로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다시 스위치를 원래 위치로 돌리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스로틀을 올려놓은 채로 조종기 전원을 키면 잘못하면 드론이 모터가 갑자기 확 돌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위치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스위치를 조작할 때 드론에 어떤 명령들을 내리게 하던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역시 어떤 자동 비행 같은 명령을 둔 채로 전원을 켰을 때 이 송신기 전원을 키자마자 드론이 갑자기 자동 비행으로 전환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종기 자체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송수신기 치고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정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FSIA-6B 수신기는 UART 5번 채널에 연결되어 있고요. UART 파라미터는 비동기 모드로 데이터 길이 8비트, 통신 속도 115,200,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 스탑 비트는 원스탑 비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신할 때는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버스 데이터를 수신만 할 거라서 송신 기능은 활성화하지 않고 수신 기능만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UART 6번 채널은 이제 PC랑 통신할 때 사용되는 UART 채널인데, 예전에 설정해놨죠, 이거는. 근데 통신 속도만 이 통신 속도랑 일치하도록 115,20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통신 속도는 예전에 GPS 할 때 9,600으로 낮춰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아이버스 데이터를 FC로 받아와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다시 그 데이터들을 PC로 전송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3-5 폴더 복사하시고 폴더 이름을 4-1 FSIA-6B PC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ELF 파일이랑 디버그 폴더는 삭제하겠습니다.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되셨으면 우선 열려있는 프로젝트부터 닫아주시고, 그리고 임포트 프로젝트, existing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복사한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됐으면 피니시 누르시고요. 임포트 되셨으면 이 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Cube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커넥티비티 확장하시고 UART 5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모드를 에이싱크로너스 모드로 하시고, 파라미터 세팅에서 이 베이직 파라미터는 바꿀 게 없고, 밑에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서 저희는 수신만 할 거니까 리시브 온리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니까 NVRC 세팅 탭에 오셔서 UART5 글로벌 인터럽트 이거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D포트 2번, C포트 12번 핀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수신만 쓸 거니까 C포트 12번 연결은 안 할 겁니다. 됐으면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오셔서 어드밴스드 세팅에 UART 5번을 할로 되어 있는 걸 LL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UART 6번을 PC랑 인터페이스 할 때 지난 챕터에서 9600bps로 낮춰놓은 거를 다시 115,200으로 높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큐브MX에서 설정할 건 다 끝났으니까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이 다 됐으면 main.c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좀 내리시면 UART 5번 초기화 코드가 이렇게 잘 호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UART 4랑 UART 6 각각 수신 인터럽트 설정할 때 이 코드들을 추가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UART 5번도 수신 인터럽트로 처리할 거니까 자, UART 5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시면 while문 안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UBX 메시지 체크섬 검사하고 파싱하는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FSIA6B 수신기에서 iBus로 데이터를 FC로 보내줄 텐데 그때 FC에서는 UART 5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죠.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를 PC로 바로 전송해서 PC에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RT 5번으로 받은 데이터를 UART 6번으로 출력해 주는 거를 할 거예요. 지난 챕터 3 GPS 할 때 똑같은 거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또 똑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c 파일 여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UART 5번 인터럽트 함수가 이렇게 잘 생성이 됐고, 이제 UART 5번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이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이 될 텐데 그 안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UART 6번으로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겁니다. 그 코드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여기에 우선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ART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UART 5로 바꿀게요. 여기서 S 제거하시고 UART 5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제 수신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우선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이 UART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선 5로 바꾸겠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아직 선언 안 했으니까 선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리시면 자, 이 두 개의 변수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UART 5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플래그 변수는 사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만들어 놓긴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자, 이제 수신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이번엔 UART 6번으로 전송하면 되니까 자, UART 6번으로 전송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좀 전에 받은 데이터를 UART 6번으로 전송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 트랜스밋 데이터를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송신 레지스터가 비어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부분인데 할 드라이버에서는 이 트랜스밋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 내에서 레지스터가 비어있는지 검사하는 게 수행이 되는데 LL 드라이버는 그거를 또 직접 작성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main.c로 오시고요. 위로 좀 올리시면 예전에 write 함수 정의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추가했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요. 다시 it.c 파일로 오셔서 이 트랜스밋 데이터 함수 바로 앞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UART 6번 인터럽트 함수 내부에 이건 이제 PC로 받은 데이터를 UART 4번으로 전송하는 코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우선 이 while하고 이 레지스터가 비어있는지를 검사하는 부분을 여기도 똑같이 먼저 이렇게 uart4로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안 쓸 거니까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PC로 데이터 받아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은 다 끝났고요. 그냥 이제 동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FSIA6B 수신기로 받은 데이터가 uart 5번으로 받아질 텐데, 그 받은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저장하고 다시 uart 6번으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죠. uart 6번은 PC랑 연결할 테니까, 즉 수신기에서 받은 데이터를 PC로 다시 그대로 보내주는, 바이패스 해주는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할 거는 끝났어요. 빌드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F11 누르겠습니다. 한 번에 다운로드가 바로 안 되는데, 안 되면 다시 F11 눌러서 빌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뜨면 OK 하시고요. 다운로드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우선 송신기랑 수신기 전원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송신기 끄시고요. 그리고 자, 배터리도 연결 다 끊으시고 다시 이 FC에만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수신기에도 전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 수신기 입장에서는 전원이 들어온 후로 아직 한 번도 이 송신기랑 연결이 안 된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아까 PC랑 통신하는 속도를 115,200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설정하시고 커넥트 하겠습니다. 커넥트 했더니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이 수신기에서 FC로도 데이터를 안 보내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송신기랑 수신기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 이 전원을 키면 그때 데이터가 수신기로 보내질 거고, 이 아이버스 프로토콜로 uart 5번으로 받아지면 다시 uart 6번으로 PC로 전송해서 이 터미널 프로그램에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이 송신기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켰더니 전원을 키자마자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선 다시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디스커넥트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우선 다시 이제 송신기 전원만 끌게요. 자, 이거만 전원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 입장에서는 이 수신기는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송신기랑 한 번은 연결이 됐고 그 후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죠. 자,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받아진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이유는 제가 이 송신기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조종기 키들을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종기 키들을 조작을 했으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막 바뀌어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고, 지금 데이터 수신한 이 내용들이 조종기의 키들을 막 조작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아진 내용들을 봤더니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죠. 우선 이 한 줄 한 줄마다 아이버스 메시지에 그 각각 하나씩 메시지인 거고, 그리고 2040으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네요. 그 이후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0x2803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여기까지는 또 내용이 같고요. 마지막 두 개 바이트가 내용이 좀 다르죠. 이 2040 각각이 한 바이트의 16진수 숫자고요. 그래서 0x20, 0x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이버스의 프로토콜 그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이버스는 우선 0x20, 0x40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거는 UBX의 싱크차랑 약간 비슷하죠. 두 바이트의 싱크차가 있고, 그 이후부터 채널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바이트가 체크선 바이트고요. 채널 데이터는 총 14채널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저희 이 송신기는 6채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6채널 앞에 6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할 거고, 근데 아이버스 데이터는 총 14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게 우선 규격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6채널만 사용하는 거고, 이 송신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10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10채널을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4채널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이 데이터가 그런 의미고요. 아이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 게, 제가 아까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신기는 전원이 들어온 후에 한 번은 이 송신기랑 연결이 된 채로 다시 연결이 끊겼습니다. 송신기는 전원을 껐으니까 연결이 끊겨 있는 상태죠. 지금 LED가 이렇게 천천히 깜빡거리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 수신기 전원을 넣을 때 송신기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이 FC로도 데이터를 안 보내준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커넥트를 해도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지금 한 번은 수신기랑 송신기가 연결이 된 후에 그 다음 연결이 끊어지면 이 수신기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커넥트를 하면 데이터가 막 뭔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태 어떤 상태냐면 fail safe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송신기랑 수신기가 연결이 됐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죠. 이 수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끊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수신기 입장에서는 지금 통신이 끊겼으니까 fail safe가 발동해라 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아직 fail safe는 저희가 설정을 안 했어요. 그 설정하려면 이 송신기에서 fail safe 기능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챕터의 맨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 수신기에서 한번 연결이 됐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결이 끊기면 데이터가 뭔가가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지금은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이유는 저희가 아직 이 failsafe 기능을 활성화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데 뭔가 바뀌어서 수신이 돼요. 그 말은 이 FC 입장에서 그 데이터가 뭐가 바뀌었는지가 확인이 되면 통신이 끊겼다라는 거를 FC에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FC가 어떤 동작들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동작들을 하는 거는 설명드리진 않고 failsafe가 발동됐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겼다 아니다 정도는 확인하는 그 코드를 마지막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송신기 설정도 했고 수신기랑 바인딩해서 받아진 데이터들 이렇게 확인까지 해봤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